안녕하십니까, 경산신도시입니다. 요즘에 제가 택지개발지구에 관해서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로 점포 겸용 택지나 주거 전용 택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입찰이나 추첨으로 또 토지를 마련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택지, 그러니까 토지를 준비하신 분들이 용도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건축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종합건설회사를 방문해서 회사 대표님께 주택을 짓기 위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주화종합건설 하우징의 정수옥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우리가 이제 건축을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어디가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상담을 해야 되는데 설계사무소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건설회사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지 네. 대표님 어디 먼저 가서 상담을 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설계사무소가 먼저인 걸로 봐야 되고요. 설계사무소를 가서 내 토지가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이런 형태나 뭐 이런 거를 먼저 알아야 나중에 나 시공사하고 미팅을 해도 뭔가 물어볼 게 있지 않을까요? 거기가 지금 뭘 알아야 어떻게 설계를 해달라고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다른 어떤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신도시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규격화는 돼 있죠. 뭐 맥가구, 상가 이건 정해져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내부나 이거 구조적이나 이런 거를 따질 때 설계에서 건축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시공사에 상담할 때는 그게 가장 좋은 관건이에요. 그 사람이 건축법, 근데 물론 이 건축주들은 그 사람이 건축법을 아는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죠. 전혀 못 알아듣죠. 이게 중요한 거는 도면을 그릴 때 시공사가 나서서 도면을 변경해서 좀 면적도 많이 찾아주고 그리고 혹시 실례로 다락방 높이 같은 것도 잘 조절해 주고 중요하죠. 네. 그리고 뭐 내부 실내 뭐 동선 뭐 냉장고짜리 뭐 다용도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세입자들이나 뭐 주인 세대도 마찬가지죠. 그걸 쓰기 좋게 최대한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도면도 볼 줄 알고 뭐 어느 그 정도 수준에 있으신 분들은 설계사무소 가서 뭔가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더 자세히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이 도면도 모르고 이 그림으로만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가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이런 경험이 있으신 건설회사가 차라리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건설회사가 차라리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또 뭐 시기가 엇갈리긴 엇갈리는 있어요. 앞으로 건축사분들이 들으시면 좀 안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 시기가 엇갈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좀 내부나 이런 걸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설계를 하면 던져준 도면을 그냥 도면을 모양대로 그대로 해서 도면대로 시공 완전한 도면대로 시공. 네네네. 그게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품을 보면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저도 이제 나름 건축을 좀 해봤었는데 이게 도면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목수분들이라든가 또 다른 뭐 설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현장 소장님들 간에도 이게 같은 도면을 놓고 이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물며 일반인이 이 도면을 보고 이걸 해석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반인은 좀 도면을 보고 해석하는 건 사실 불가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보면은 바로 알죠.
이건 도면이란 건축 도면도 있고 구조 도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외부 단면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네.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봐야 되거든요. 뭐 주차장 면적도 있고 주차장 길이, 뭐 외부 경계에서 떨어지는 이격거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못 보는 사람이면 시공했을 때도 문제가 많아요. 사실상 도면을 못 보는 현장 책임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도시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대로만 뭐 솔직히 말하면 그 내용대로만 시공을 하면 문제가 없고 또 허가나 이런 부분도 잘 내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그 집의 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일반적인 설계 도면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 설계 도면만 있잖아요. 네. 근데 인테리어 도면은 또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입주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상당히 불편한 게 위치라든가 또는 뭐 냉장고 위치라든가 방문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아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인테리어 도면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인테리어 도면을 그립니다. 왜냐면 설계 도면만 받고 그리면은 일단 현관 들어가면 주방이나 거실이 있는데 주방에 뭐 냉장고 자리가 애매하다든가 네. 뭐 들어가면 바로 되게 사람이 바로 보인다든가 주방에 네. 활동하는 너무 리얼해 보인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세탁실이 뭐 방 안에 들어가 있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도면이 많아요. 상당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허가 들어가기 전에 설계사무실 도면을 뭐 면적이나 이런 거 맞춰놓은 도면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맞춰서 평면 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면을 설계사무실에 넘겨주게 되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동선이 나오잖아요. 그게 들으면은 보통 사람 생소할 거예요. 뭐 지들이 건설해서 그리면 지들 편하게 그린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집을 지었을 때 전세나 임대도 잘 나가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뭐 주인 세대 내가 거주한다면 내가 살던 집도 좀 편리하게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면적은 최대한 찾아서 하고 높이도 최대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설계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나쁘게 얘기는 아니지만 도면 그려서 뭔가를 집어넣으면 허가상에 이제 공무원들 부딪히는 수도 있는 경우를 대신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뭐 시공사나 건축주가 알아서 설명한다. 그래도 이렇게 해줘라. 그러면은 그걸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없으면 그분들은 부딪힐 수 있는 거 될 수 있으면 안 하거든요. 설계사무실은. 그러면 그 건축 도면은 설계사무소에서 하는데 인테리어 도면은 설계사무소에서 안 하고 또 정식 인테리어 업체에서 또 도면을 다시 받아온다는 얘기인가요? 인테리어 업체보다는 인테리어 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평면 도면 할 때 어느 정도 관여해서 맞추고 이제 기본적으로 캐드 도면이나 이런 거는 좀 일하시는 분들이 그려야 되니까 네네네. 그려서 나오고 나서 넘긴 다음에 나중에 내부 실내나 미반이나 이런 거는 또 허가 넣고 나서 해도 되니까요. 거의 허가 전에 외부 단면도 이런 것까지는 인테리어가 거의 되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의 어떤 그 진행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나요? 네. 먼저 집을 지으려면 저는 이제 어떻게 4층으로 짓고요. 뭐 다락은 좀 올렸으면 좋겠고요. 뭐 주차는 몇 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상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계사무소에 이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도면을 먼저 가도면을 만들겠죠. 가도면을 만들어서 또 막 상의를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본 도면이 나오면 또 여기에 맞춰서 인테리어 도면을 또 다시 만들고 또 인테리어 도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최대한 설계 도면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 뒤에 이게 픽스 해놓고 건축을 시작한다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다 건축주들이 내부 환경이나 이런 걸 거의 다 이해하고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아, 자재나 그 정도 서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건축에 대한 개념은 좀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요, 건축주분들이. 그렇죠. 그 전에 시공 들어가기 전에 타일루 색깔이나 뭐 외벽에 뭐 자재나 이거 실물로 보게 되니까요. 보게 되니까 자기들 집을 거의 알게 되죠. 그리고 뭐 입체 도면을 평면화 시켜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인테리어 최종 완성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 그 다 선택이 돼서 보게 되다. 보고 이 자재로 들어간다 이걸 보고 하시겠네요. 이미 보고 하는 거죠. 근데 뭐 보통 만약에 건축을 거의 완성하다가 건축비가 좀 부족하면 자재를 바꾸거나 설계를 변경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거의 아예 없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뭐 더 들어가는 거를 건축주가 인지하고 같이 인지해서 서로 동의한 사항도 일단 완성하고 보자. 거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건축할 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떤 뭐 설계사무소를 가야 되는지 건축사무소를 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아주 사실은 기초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만약에 제가 그 건축회사하고 또 설계회사하고 한 번이라도 지어봤으면 그 내용을 이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태어나서 자기 집을 짓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사업인데 이거를 뭐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분이 또 건설회사나 또 설계사무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또 성향이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어진 집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지금 이 건물도 지금 대표님이 짓고 좀 살고 계신 거죠. 지금 살고 계신데 만약에 소비자가 와서 똑같이 지어주세요 하면은 그렇게도 지어주시나요? 똑같이 지어질 수 있죠. 물론 땅 모양이나 뭐 땅 크기나 이게 다르니까 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뭐 제가 지금 오늘 질문지를 많이 준비했는데 뭐 다 질문도 못했어요. 또 계속 또 한번 이어서 또 다음에 좋은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2부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해야 되나요? 해야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